다시 읽는 고사성어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권토중래란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우와 유방이 싸운 초한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사면초가라든지 근곤일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이것도 그 시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토중래. 나머지 글자는 좀 쉬운데 권자가 좀 보기 힘든 그런 글자예요. 권은 무엇이냐면 둘둘 만다는 뜻이에요. 만다. 그 토는 흙이죠. 흙을 만다. 그것은 흙먼지를 이렇게 일으킨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중은 무겁다는 중인데 여기에서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레는 온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온다는 그런 뜻인데, 글자를 보면 권은 말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것은 손으로 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것은 책을 뜻하는 책권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이제 이런 글자가 되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두 개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 두 개의 손으로, 또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분별할 변이라는 글자인데, 짐승의 발이라든지 또는 손이라든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 둘둘 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죽간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이렇게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만다는 뜻인데 책으로 바뀌었죠. 주로 책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다는 뜻으로는 손으로 주로 말기 때문에 다시 손수, 제방변을 붙여서 만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전에 압권이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썼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이제 손을 붙인 그런 말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흙은 흙토예요. 중은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사람인자가 있고, 여기 사람인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윗부분이 사람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역동이다. 동역동은 물건을 뜻한다. 그렇게 되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얘기할 때 동서, 우리식으로 하면 동서가 되겠죠. 중국식으로는 글쎄요, 뚱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물건을 뜻한다. 사람이 물건을 쥐고 있다. 그러면 무겁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에다가 다시 또 흙토로, 이것은 뭔가 무거운 추를 뜻한다. 이것을 붙인 글자라고도 해석하고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사람이 짐을 진다거나 또는 사람이 어떤 무게를 단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무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는 온다죠. 레는 원래는 보리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보리가 서역에서 왔다.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리를 뜻하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발을 뜻하는 글자를 붙여서 보리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겨울에 이제 좀 얼어서 부풀어 뜨기 때문에 발로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겨우내 좀 굶주렸다가 봄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야 된다. 이제 곧 봄이 온다. 그런 뜻으로 해서도 온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어쨌든 원래는 보리를 뜻하는 글자였다. 자, 이것이 이제 사전을 한번 볼까요? 원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킨다. 권토. 그래서 흙을 사람들이, 병사들이 많이 가다든지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면 흙이 이렇게 말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온다. 중은 무겁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중에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거듭 반복된다. 우리가 중복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흙먼지를 일으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는 고사성의 출발로 보게 되면 한번 졌다가 한번 패하였다가 힘을 돌이켜서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권토중래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기로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권토중래 해야지.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또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겠죠. 내가 반드시 권토중래할 거야. 내가 지금은 여기서 실패를 하고 물러서지만 다시 내가 도전할 거야 할 때 쓰는 것이 권토중래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초한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초한전쟁은 이렇게 BC 기원전 206년에서 202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 고사성어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죠.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는 BC 100년 정도에 있었으므로 이 초안전쟁이 있고 난 이후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사마천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적었죠. 항우봉기에. 그러다가 이제 건곤일처라는 것도 한유가 홍구를 지나면서 이렇게 적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유는 768년에서 824년에 살았기 때문에 약 한 900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유가 지은 시가 건곤일척이다 이렇게 되겠죠. 항우와 유방이 이렇게 정말 천하를 놓고 단판을 벌이는 단판거리의 싸움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사면초가나 건곤일척이 다 마지막 결론은 항우가 패배하고 오강이라는 강에서 이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강가에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마지막 남은 병사가 정말 26기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6명 남았다. 원래 항우가 처음 스타트를 할 때는 그 중국의 강동 지방에서 8,000명의 그 강동의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싸움터로 나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그 남은 그 병사들을 강남으로 보내면서 오강이라는 곳에서 보내고 자신은 장렬하게 이렇게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스토리, 자 마지막에 쫓겨서 26명의 병사만 남고 오강에 도착해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 한나라군이 빨리 쫓아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강을 지키는 그 강직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그 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면 당장은 이렇게 한나라가 유방의 군사가 쫓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강을 지키는 사람이 항우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강을 건너서 강동 지방에 가게 되면 강동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고 제주꾼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돌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하지만은 항우는 거기에서 아니다. 내가 강동으로 갈 수 없다. 8,000명의 강동 자제를 데리고 나와서 겨우 남은 26명만 살려보는데 내가 강동에 가서 얼굴을 볼 낯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 5강에서 결국은 최후의 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권토중래라는 것을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당나라 시인 두목이라는 사람이 제5강정, 네, 5강에 있는 곳에서 어떤 시를 지었다 해서 제5강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803년에서 805년이므로 또 시간이 좀 꽤 지났죠. 한 1000년 가까이 지나서 옛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지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는 당나라 말기의 시인 두목의 칠원절구에 제5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 패한 항우가 자살한 5강,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지은 글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패는 이기고 지는 것을 얘기하죠. 성패는 병가사불기라. 성패라 이기고 진다는 것은 병가에서는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긴다. 또는 뭐 반드시 진다. 그것이 아니다. 손자도 얘기를 했죠. 병가지 상사. 성패라는 것은 병가지 상사이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성패라는 것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인데 포수인치 시나마 포는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수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스럽다. 이는 참는다는 뜻이에요. 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면 수치가 나오죠. 수치를 안고 참는다. 포수인치. 부끄러움을 안고 참는 것이 이것이 그렇다. 남하다. 남자이지 않느냐. 남자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강동자재 다 제준이라. 강동에 가면, 강동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자제들은 다 많다. 재주가 많다. 중걸들이 많다. 강동에 훌륭한 젊은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권토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왔으면 가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가지는 알 수 없다. 어찌 되었을까? 그때 항우가 거기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지 않고 다시 강을 건너가서 강동의 자제들을 모아서 다시 왔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두목이 이렇게 글로 남겼다. 여기서 나온 권토중래라는 말이 이후로 정말 한자 문화권의 동양 삼국에 정말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오는 고사성어로 한 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그러한 구절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권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권자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넘고 가야 될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권자의 맨 위에 글자들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죠.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아, 이것이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이 아래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 글자는 뭔가 손으로 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데 칼이다. 어떤 많은 물건을 칼로 자른 것이다. 그것이 문서라는 것이에요. 문서. 정권이다, 복권이다, 여권이다, 주권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윗부분에 이 글자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전부 비슷하죠.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붙었는가, 추가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눈여겨보고 생각을 하면 기억에 남는다. 단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병부절이다. 이것은 앉아서 둘둘 만다. 그것은 책이다. 책권이다. 그리고 석권이다. 앞권이다. 예. 자리를 둘둘 마는 것 또는 과거 시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답안지를 맨 위에서 다른 걸 누르는 것은 앞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에 많은데 또다시 이렇게 큰 칸을 쳤습니다. 말고 또 둥글게 만다는 그런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 뭐 어떤 울타리를 친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어떤 권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외다. 나의 우리 테두리 밖이다. 권외, 권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권이다. 역세권이다. 뭐 이럴 때도 이 권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를 다시 붙여서 역시 만다. 이것은 권토중래. 그 외에는 잘 안 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글쎄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게으르다. 사람이 몸을 둘둘 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게으르다. 그러니까 권태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만 이때 게으를 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윗부분에는 이 글자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쉽습니다. 몇 번 써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 이것은 둘둘 만다. 그리고 발음은 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거울 중은 이제 사람이 물건을 짊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무게를 단다든지 그러므로 무겁다는 뜻이 가장 많습니다. 무겁다. 또 그거는 크다. 아, 큰일이다. 그거는 중요하다. 그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중량, 무게를 얘기하죠. 중죄, 큰 죄다. 무거운 죄다. 중요하다. 예, 중요한 것이다. 중대하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겹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다. 합친다. 중복된다. 중복된다. 그렇죠? 오중탑, 삼중탑, 뭐 이렇게, 그렇게도, 물론 5층탑, 3층탑으로도 합니다만, 중자도 쓰는 경우가 있다. 2중, 3중, 반복한다. 자꾸 겹친다. 예, 그래서, 권토중래의 중은 여기에 겹친다, 반복된다, 다시,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권토중래란, 고사성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이 권토중래란 말을 생각을 하고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실패에 대한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한번 다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앞에 나온 항우와 유방과 관련된 사면초가 그리고 근곤일처 이런 것도 예전에 배웠는데 한번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